우리 동네 건강 소식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제 하루를 바꾼 건 다름 아닌 발바닥입니다. 예전엔 그저 걸을 때 땅과 닿는 평범한 곳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느껴진 묵직한 통증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발은 둘째 심장이라는 말을 들었죠. 별 생각 없이 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가 발끝까지 잘 돌지 않으면 몸 전체가 무거워진다니 나도 그중 하나겠구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발바닥을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곤 몰랐습니다. 다음 날 욕실에서 맨발로 서서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눌러봤습니다. 처음엔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무작정 눌렀죠. 그런데 중앙을 눌렀을 때 허리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묘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뭔가 살아있는 감각이 있었어요. 내 몸이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스스로 고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기분 좋게 하루를 열어줬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의 묵직함이 조금 줄었더군요.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매일 했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저녁에 TV 보면서 혹은 라디오 들으며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느새 그 5분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죠. 누르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잡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습관이 몸의 일부가 되기까지 딱 2주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더군요. 꾸준히 하면 몸이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커피를 내리면서 또 어느 날은 친구와 통화하면서 발을 누르는 시간이 제게는 명상이자 일상의 의식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첫걸음이 가벼워졌고 허리 뻣뻣함이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저렸죠. 어느 날 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예전엔 중간에 꼭 쉬었는데 이번엔 그냥 한 번에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좋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웃으며 비결을 말했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따라 해본 친구 한 명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 그게 정말이더군요. 예전엔 다리가 차서 밤마다 수건을 덮고 잤는데 이제는 발이 따뜻합니다. 교회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 다리를 만져보시더니 피가 잘 도네요 하시더군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 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며칠 뒤 밤에 잠이 잘 와요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이걸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발 하나로도 사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잠이었습니다. 예전엔 자다가 여러 번 깨고 화장실 다녀오면 잠이 안 왔는데 요즘은 한 번 누우면 아침까지 잔다 싶을 만큼 숙면을 합니다. 자기 전에 발바닥을 살살 누르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몸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 짧은 루틴 덕에 저는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아침마다 걷는 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골목길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발바닥이 바닥을 밀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이젠 그저 이동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준비 운동 같아요. 동네 카페까지 걷는 동안 숨이 차지 않고 오히려 상쾌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병원 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혈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지 마시라고 조언하셨죠. 그리고 아치 부분의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제게 신뢰를 더해줬습니다. 몸을 아는 건 결국 나 자신이지만 확인은 전문가에게 듣는 게 맞더군요. 발바닥 자극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발엔 신경과 혈관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부드럽게 자극하면 피가 잘 돌고 근육이 풀립니다. 특히 아치를 중심으로 하면 중심이 잡히고 걸음이 안정되죠. 복잡한 말보다 간단한 진리 하나, 즉 피가 돌면 통증이 줄고 통증이 줄면 삶이 편해진다. 저는 그걸 매일 느끼며 삽니다. 처음엔 너무 세게 눌러 며칠 동안 발이 욱신거렸죠. 그때 배웠습니다. 아프면 멈추는 게 맞다.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걸요. 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꾸준히.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테니스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거실에 공을 두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굴렸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고르게 눌리며 시원함이 올라옵니다. 나무 롤러도 써봤는데 손보다 편하고 꾸준히 하기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도구가 아니라 매일 이어가는 습관이었습니다. 공 하나가 제 건강의 반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발바닥 자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저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당기고 벽을 짚은 채 종아리를 늘려보았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이 혈액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더군요. 자극과 스트레칭이 어우러지니 온몸이 유연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이 작은 루틴을 하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 그리고 하루를 스스로 준비하는 만족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발에는 참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죠. 발의 특정 부위가 내 몸의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발 뒤꿈치를 누르면 허리의 긴장이 완화되고 엄지 아래를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는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는 제 몸이 느끼는 변화를 믿습니다. 누를 때마다 따뜻함이 퍼지고 몸의 다른 곳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사구의 신호겠지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손으로 발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엄지로 원을 그리며 발바닥 중앙을 돌리고 발가락 밑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아, 오늘 하루 고생했다.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이죠. 손의 온기가 발을 데우고 그 따뜻함이 다시 제 몸으로 올라옵니다. 어느새 호흡이 느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건강은 깨끗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요즘 실감합니다. 저는 주 1회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 족욕을 합니다. 그 후엔 부드러운 돌로 굳은 살을 정리하고 보습크림을 발라줍니다. 예전엔 귀찮게만 느껴졌던 일이 이제는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발 냄새도 줄고 발바닥이 부드러워져 걷는 느낌까지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발이 더 차가워집니다. 예전엔 그냥 그려려니 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저는 수면용 양말을 신고 자고 낮에도 얇은 보온 깔창을 깔아둡니다. 그 작은 온기가 몸 전체에 피를 돌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묵직함을 덜어줍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발이 따뜻해야 몸이 편안하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신발 선택에도 신경을 씁니다. 예전엔 디자인을 먼저 봤지만 이제는 아치 지지와 쿠션감을 먼저 봅니다. 오래 걸을수록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발이 편하면 허리도 어깨도 덜 뻐근합니다.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다는 건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건강의 시작이더군요. 신발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외출할 때는 출발 전에 잠깐 발을 돌려주고 집에 돌아오면 의자에 앉아 공을 굴립니다. 외출 전은 준비 운동, 귀가 후는 회복 운동입니다. 이런 루틴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제 몸을 지켜줍니다. 꾸준히 반복하니
이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입니다. 저는 혈당과 혈압이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말초신경이 둔해지면 위험하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덕분에 조심히 규칙적으로 몸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최근 제 혈압이 안정됐다며 웃으시더군요. 발을 돌보는 일이 전신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요즘 걸음이 가볍네라며 웃고 아들은 아버지,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 말들이 참 고맙습니다. 예전엔 내가 변하면 가족이 알아줄까 싶었는데 이제는 제 변화가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있으니 더 꾸준히 하게 됩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대화 속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스스로 따뜻해집니다. 걸음이 자연스럽고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덜 아픕니다. 병원 수치도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혼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 발은 이제 단순히 걸음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응원 속에 루틴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발 자극을 하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위로하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유연해지고 그 평온함이 가정 전체로 퍼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이 루틴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나니 제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시장 한 바퀴쯤은 거뜬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안정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 그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행을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 봄 여행을 갔을 때 하루 종일 걸었지만 발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지의 바람을 느끼며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그렇게도 생생했습니다. 발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텔에 돌아와 찜질팩부터 찾았겠지만 이번엔 그저 발을 가볍게 문질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발도 다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봄엔 묵은 각질을 정리하고 여름엔 통풍을 신경 쓰며 가을엔 보습제를 챙기고 겨울엔 보온을 유지합니다. 저는 각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발 케어 목록을 적어두고 체크합니다. 그렇게 사계절 내내 발을 관리하니 어느 때든 제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발을 자극하면서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자연스레 더 좋은 음식을 찾게 되더군요. 이제는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합니다.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저녁엔 너무 늦게 먹지 않으려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 전체의 균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을 돌보는 일은 결국 제 생활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15분 걷기, 저녁에 10분 스트레칭.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발바닥 자극으로 마무리합니다.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자극으로 순환을 돕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니 효과가 훨씬 커졌습니다. 피로가 덜 쌓이고 다음 날에도 몸이 가볍습니다. 걷기와 발 케어는 마치 서로 맞물린 톱니처럼 저를 건강하게 굴려줍니다. 한 의원에 갔을 때 원장님이 제 발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발 색깔이 참 좋으시네요. 혈이 잘 도는 겁니다.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발의 반사구가 내장의 기능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통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결국 중요한 건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몸의 흐름을 의식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요즘은 간단한 자가진단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가락을 움직여보고 감각이 무딘 곳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손끝으로 발바닥을 눌러 아픈 부위가 있으면 메모해둡니다. 이런 작은 관찰이 몸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내 몸은 늘 말을 합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작을 뿐이죠. 귀를 기울이면 몸은 언제나 대답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당뇨가 있는 친구들도 저처럼 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릎이 약한 친구에겐 부드러운 공을, 당뇨가 있는 친구에겐 의사 상담을 권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강도와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다르지만 회복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발이 붓거나 열이 날 때, 혹은 통증이 갑자기 심해질 때는 멈춰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무리하다가 발등이 부어 며칠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꾸준함 못지않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몸의 경고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때마다 멈추고 숨을 고르면 다시 좋은 흐름이 찾아옵니다. 발 관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도구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섬세했지만 피로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 나무 롤러, 전동 마사지기까지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손은 온기가 좋고 세밀하지만 오래 하기 힘들고, 공은 균일하고 부담이 덜하며, 전동기는 편리하지만 너무 강하면 금세 피로가 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상태에 따라 달리했습니다. 손으로 시작하고 공으로 마무리하거나, 피곤한 날은 전동기를 짧게만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태도였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건강발 관리 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또래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안전한 방법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무릎 통증이 줄었다며 웃으셨고, 또 어떤 분은 잠을 잘 잔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니 훨씬 힘이 났습니다. 함께 웃고 배우며 서로 격려하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건강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오래 가더군요. 시간이 지나며 내구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엔 짧은 거리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버스 한 정거장은 걸어서 다닙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장을 봐도 예전보다 덜 피곤합니다. 이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천천히의 힘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꾸준히 쌓인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발 자극과 스트레칭을 함께하고 그 뒤엔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각자 경험을 나누며 서로 응원합니다. 요즘 무릎이 덜 시리다, 잠이 깊어졌다는 말들이 오갑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몸을 돌보는 이 시간이 제겐 인생의 보너스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온기가 습관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발을 누르며 호흡을 고르고 있으면 그 시간이 작은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발을 살짝 눌러보면 신기하게도 가라앉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생각도 부드러워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발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발이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은 다시 몸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요즘은 제 영상에 사연이 자주 도착합니다. 발 관리 덕분에 다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갔어요. 잠을 푹 자게 됐습니다. 그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루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니 그보다 더한 보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밤에 해도 되는지. 답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무리하지 않게, 나에게 맞게. 정답은 몸이 알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의사라는 말을 전하며 시청자분들께 꼭 해보고 느껴보시라 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10분 루틴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처음 1분은 가벼운 스트레칭, 5분은 공 굴리기, 2분은 발가락을 풀어주기, 마지막 2분은 보습과 호흡으로 마무리합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2번, 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단 10분이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이제 저는 하루의 끝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일도 하자. 오늘처럼 천천히, 꾸준히. 몸은 느리게 변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그 작은 의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발도 마음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발을 쓰다듬고 내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긴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은 앞으로도 이런 작은 변화로 큰 삶을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